자, 185페이지예요. 네,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시공자 선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조합을 동그라미 합니다. 그 조합이 시공 주체일 때는 언제 시공자를 선정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죠. 선정 시기.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얼마죠? 적어요. 몇인? 100인.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경우죠.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정관 동그라미,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원 숫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뭐죠? 규약 동그라미,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도 넘깁니다. 넘겨서 해설에 잠깐 볼까요? 해설에 보면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해설에 1번에 조합 동그라미예요.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언제? 무슨 방법으로? 경쟁 입찰 동그라미 하면 되죠. 경쟁 입찰 방법으로 조합 설립인가 후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외우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조합은 설립인가 후 방법이 뭐죠? 경쟁 입찰. 단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조합은 경쟁 입찰 아니고 정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이번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뭐죠? 규약 동그라미,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 동그라미 하세요.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원칙이 뭐죠?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선정 주체가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하고 시장, 군수 등이잖아요. 그때 누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의해서 시공자 추천이 가능하죠? 제일 밑에 시장, 군수 등이에요. 시장, 군수 등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적어 두십시오. 시장, 군수 등을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시공자 추천 가능 적어둡니다.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시공자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시공자 추천이 가능하고 추천하면은 추천한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추천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 눈을 볼까요? 눈 보세요. 저 눈 보시고 대답해요. 이제 조합은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죠? 조합 설립인가 후 무슨 방법으로? 경쟁 입찰. 다음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인 조합은 무슨 방법?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 선정할 때 언제 선정하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 선정할 때는 언제 하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방법이 뭐죠? 경쟁 입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의해서 시공자 추천을 할 수 없어요.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의해서 시공자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하면은 추천한 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22번.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잠깐 배경 설명 듣고 교재 봅니다. 앞에 보시죠. 자, 재건축이죠. 재건축입니다. 그럼 재건축 할 때는 조합원이 누구죠? 일단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되죠.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누구죠? 이 정비구역 안에 뭐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당면 조합원입니까? 동의한 자입니까? 동의한 자. 그러면은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토지만 소유했거나 건축물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그러면은 이게 단지 안에 동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과 공유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수용합니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매도 청구 절차야.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30일 내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 촉구합니다. 해답 촉구를 받으면 몇 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되죠? 2개월 내에. 2개월 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했거나 동의하지 않으려면은 네, 그 해답 기간 만료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해당 동의하지 않은 자의 그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이 봅니다. 22번.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며칠 컸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부터 며칠? 30일 내에 손대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부터 30일 내에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의 지정에 동의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 촉구합니다. 2번. 촉구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줄 거죠. 2개월 내에 해답해야 돼요. 3번.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 만료, 해답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줄 거예요. 2개월 내에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한마디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이 비조합원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법의 권리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조합 설립 동의를 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조합 설립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4번이 답입니다. 23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주관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수용 방식으로 하고자 지정한 경우 국토교육법상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하는 구역 중 다음 어느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가? 3번이 답이죠. 네. 고개 드시고 이거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한번 보시고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뭐가 지정되면은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주거지역이 세분된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방법이 어떻게 되죠? 스스로, 환, 수, 관, 네 가지 방식이 있잖아. 그때 봐요. 이렇게 배웠잖아. 앞에 두 가지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주거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결정 고시로 봅니다. 뒤에 두 가지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지역은 몇 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결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오라고 됐죠? 확률 높아요. 꼭 이원해야 됩니다. 네. 밑에 정리 잘 돼 있죠? 네, 해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다음 정비조합이에요. 정비조합은 관련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되죠. 나옵니다. 네. 정비조합은 관련된 문제가 나올 텐데 거기 들죠. 정비조합의 설립 절차가 제일 먼저 뭐 하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기 대답하세요. 위원장을 포함한 몇 인? 5인 이상 위원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 구성은 인가 맞습니까? 승인입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 이 구성 요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 시당 군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며칠 내에 등기하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치고서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정관을 만들어서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동의 요건이 필요하죠. 제 동의 요건을 암기할 때가 된 거예요. 암기. 동의 요건 암기하셔야 돼.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암기가 짜 빼야 됩니다. 재개발. 재개발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죠? 4분의 3. 토지 면적 기준 얼마죠? 2분의 1.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지금 외우는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 할 때부터 외우는 거라고, 이런 거는. 지금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다 되고, 근데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와. 그래서 재개발은 꼭 외워야 돼.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얻어서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재건축은 딱 설명 한 번만 할 거야. 이 암기사항이니까 한번 보세요. 재건축은 보세요.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 양호한데 노후불량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 맞죠? 이게 이제 재건축 단지라고 101동, 102동, 103동이 있어. 103동이 있으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는 여기는 아파트니까 주택단지 맞죠? 주택단지라 주택단지. 주택단지를 재건축하면은 동별로 아파트니까 구분 소유잖아. 동별 구분 소유자. 동별 구분 소유자 얼마죠? 과반수. 지금 외워요. 동별로 101동, 102동, 103동 각 최소 과반수 이상의 재건축의 조합 설립에 찬성한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야.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죠? 4분의 3. 단지 전체 면적 얼마죠? 4분의 3이야.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단지 안에 토지 면적 기준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동별로 과반수. 전체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이야. 단, 여기 이제 헷갈리죠. 여기 봐요. 재건축은 토지 수용해요, 못해요? 주변의 땅과 건물을 수용하냐고, 못하냐고.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못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재건축 조합이 단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의 땅과 건물을 협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사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지입니까? 단지가 아닙니까? 주택단지가 아니잖아. 주택단지가 아니잖아. 이 주택단지 외의 토지와 건물이 포함이 되면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여기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안과 아닌 지역이 포함됐을 때가 붙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거든. 그래서 좀 이제 힘들죠. 과반수 3분의 2. 동별로 할 때는 과반수.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토지 면적은 3분의 1인데 나머지는 전부 4분의 3이잖아. 4분의 3. 그죠? 이걸 봐. 이걸 통째로 빈칸을 메우도록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거야. 한 5년 전에. 여기 통째로 빈칸을 메우게 만든 거예요. 보통 이런 건 이제 귀찮으니까 잘 안 외우거든. 그동안 재개발만 계속 내다가 이걸 통째로 한 문제 낸 거죠. 만약을 위해서 문제풀이 할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만약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너무 어쩌려고. 그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 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암기사항이니까. 뭐 이해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자,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자, 24번 같이 보겠습니다. 정비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돼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이제 뭔지 알겠죠?
단지가 아닌 지역의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주거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죠. 2번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수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를 작성하고 실형 수행 인가를 받는다. 틀렸죠? 4분의 3, 면적 2분의 1은 재건축이 아니고 뭐죠?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에요. 됐습니까? 네, 나머지 3, 4, 5는 읽어보십시오. 읽으시면 돼요. 설명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오세요. 26번.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원 또는 조합 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조합은 시장 수도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서 성립한다. 인가로 성립합니까? 인가 받고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로 성립합니다. 인가로 성립하는 게 아니죠. 인가 후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틀렸고. 2번.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자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조합이 되는 건 아니죠. 토지 등 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합니다. 2번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계 계약과 소송에 관해서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감사. 가장 중요한 지문이고 우리가 많이 한 거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다음, 아까 여러분 이거 많이 했는데 모르더라. 두 개가 알지고 동그라미. 두 개가 알지로 묶인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두 개가 알지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언제부터 줄 거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손 떼죠.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위를 승인한다. 틀렸죠? 단 뒤에 적어요. 상속과 이혼. 상속과 이혼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상속과 이혼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두 개가 알지로 묶인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축을 양수받더라도 조합이 될 수 없는 거야. 아셨죠? 네. 5번. 재건축 사업에서 1인이 2 이상의 소유권과 2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의 숫자와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는 몇 인이죠? 1인.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이제 동의요건 이런 것은 다 여러분이 빈칸 메우면 돼요. 연습하시고. 자, 건너오세요. 29번 옵니다. 29번. 192페이지입니다. 29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 인가 절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재건축 조합은 설립 인가 후 맞습니까? 설립 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맞습니까? 경쟁 입찰.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출고고 경쟁 입찰 동그라미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등록사업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행적으로 선정한다. 맞죠? 조합은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행적으로 선정합니다. 2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인가상을 변경하거나 중지 폐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전 사업 시행 계획세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별표예요. 많이 했던 거죠.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해당 정비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지정개발자 출고요. 재개발 사업 출고고 지정개발자 출고고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시장부서 인가할 때 그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경우에는 정비 사업비 얼마죠? 100분의 20분면에서 사업비를 일치하게 할 수 있다. 100분의 20 외워둡니다. 그 다음에 시장부서 등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었을 때는 미칠 것죠? 해당 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 시행 인가 전 사전 협의 동그라미 협의를 해야 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죠?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 시행 인가 전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4번, 5번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어갔습니다. 30번 옵니다. 30번. 30번. 자, 30번을 펼쳐 두시고 잠깐 볼까요? 네. 어제도 문제풀이 수업 듣고 오후에 이론 강의 5, 6월도 좋고 3, 4월도 좋고 1, 2월도 괜찮고 뭐 이론 강의 조금 기초가 부족하면은 1, 2월 뭐 조금 자신이 있으시면은 3, 4월, 5, 6월 이론 강의 딱 오후에 듣고 저녁에 문제집 딱 풀어드린 거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개 중에서 최소 3, 4개 정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본시험에서. 그래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비사업절차에서 사업시행자 결정이 되었어요. 사업시행자의 대부분이 누구죠? 조합. 이렇게 조합이 성립하면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죠. 인가가 고시되면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며칠? 120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합니다. 분양 공고하고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희망자들은 분양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때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게 돼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에서는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시행. 그래서 공사 재개발 재건축할 때 공사 착수 첫 삽을 뜨기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가 관리충계 인가 고시가 되는 거예요. 이 관리충계 인가가 나면은 이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에 이 절차들을 지금부터 공부할 거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이제. 30분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배출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 절차 중에서 분양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지나 건축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누구에게 사업시행자, 조합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2번 사업시행자는 며칠 끝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120일. 항상 가로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줄 꽂고 읽을 때 가로 안에 쳐다보면 자꾸 꼬인다고 그랬죠. 법서를 볼 때는 가로는 보라고 할 때는 보는 겁니다. 무시하고 딱 건너와야 돼요. 그래야 딱 연결되거든요. 자, 다시 2번 정비사업시행자 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며칠? 120일 내에 손떼고 관련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될 대지나 건축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공고 동그라미. 이 공고가 뭐죠? 분양 공고예요. 분양 공고. 그러면 정비사업절차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부터 며칠 내에 분양 공고가 이루어져야 되죠? 120일 내에. 그거 외우시면 되는 거야. 3번. 사업시행자는 관리 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줄 거죠. 관리 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줄 거예요. 관리 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손떼죠. 분양을 받지 아니한 자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뭐 해야 되죠? 협의, 줄 거죠.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여러분, 잠깐만요. 분양 신청은 누가 하죠?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양 신청은 일반인이 합니까? 보통 조합원입니까? 조합원이 분양 신청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되시면은 조합원은 의무주로 분양 신청합니까? 희망정 합니까? 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분양을 원하시는 분만 분양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재건축 하는데 동수가 3개 있잖아요. 101동에
2개 세대, 102동에 2개 세대, 103동에 1개 세대, 5세대가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을 안 하는 거야.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이 조합원인데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의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권은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조합원 중에서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의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권은 매도 청구합니까? 손실보상 대상입니까? 손실보상 대상이고, 그때 손실보상 협의는 외워놔야 돼.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의 아파트 손실보상 협의를 법상하도록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30번에서 꼭 알아야 될 지문이 2번하고 4번이야. 2번하고 4번하고 5번도 좀 중요하지. 이때 분양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이 아니고요.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이야. 통지한 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분양 신청 기간은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가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 4, 5 알겠죠? 지금 꼭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3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 수용에 관한 설명이다. 토지 수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 들어보십시오. 정비 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토지 수용 주체는 정비 사업을 누가 하죠? 시행자가니까. 시행자가 토지 수용 주체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누가 지게 되죠? 재건축. 재건축은 조건이 있어. 재건축은 천재, 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한 경우에 한한다. 그 말은 재건축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천재, 지변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없다.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행자 누구죠? 재건축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하는 거야. 토지 수용할 때 준용되는 법이 무슨 법이죠? 공칙법을 준용하잖아. 그대로 준용합니까? 특례 허용합니까? 특례 허용하잖아.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고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수용해야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고시 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고요. 정비사업 절차에서는 뭐가 들어가죠? 사업시행계획 인가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된 것을 국토교통으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을 본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재판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 이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정비 사업 시행 기간, 정비 사업 시행 기간 내내 언제든지 허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특례죠.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 주체야. 단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은 천재 지변 등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내려와요. 자, 공칙법을 준용할 때 미칠 거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한 때 줄거면 되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 줄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 뭐를 보죠? 사업 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네. 그 다음에 행정직 아닌 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소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맞습니까? 네.
행정이든 비행정이든 상관없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만 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니까. 5번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하죠? 공치법 규정에 뭐합니까? 사업시행기간에 가능합니까?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번 오세요. 33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 청객 내용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 청객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네, 그 33번 발표하고 암기라고 적죠. 암기해야 돼요. 관리 청객 내용은 암기하십시오. 분양 환지 계획하고 관리 청객 내용은 암기해야 됩니다. 거기 들죠. 자, 앞에 집중하시고요. 대림동 재개발입니다. 대림동 재개발고요. 설명할 때는 거기 들고 집중하세요. 자, 재개발. 자, 대림동에 재개발하면은 여기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대림동 재개발 후에 빌라 하나 샀어. 빌라를 샀습니다. 24평 대지 지분이 10평짜리 하나 샀어요. 네. 그리고 갑은 당연히 대림동 재개발 중에 조합원이다. 오 믿겠습니까? 말해요 빨리. 오잖아. 왜 말 못해요? 아니 갑은 빌라 샀으니까 건축물 소유자 맞죠? 대지 지분이 10평이라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 맞죠? 그럼 재개발할 때는 아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당연히 조합이잖아요. 그러면은 갑은 당연히 재개발적의 조합은 맞잖아.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샀으니까 분양 신청해요, 안 해요? 해줘. 분양 신청을 해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낮잖아.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 낮은 그 갭만큼 프리미엄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양 신청해야 안 해? 하겠죠. 했어, 갑돌이가. 하면은 갑에게 조합은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처분 계획이잖아. 이 관리 처분 계획으로 이 분양 신청 갑에게 대림동 재개발이 끝나고 몇 평짜리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계획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갑에게는 아파트 32평 대지 지분 1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 분양 신청 갑에게는 103동 1703호를 주겠다. 이게 뭐라고 했죠? 이렇게 분양 신청은 조합원 누구에게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줄 건지 결정하는 게 분양 설계.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란 첫 번째 뭘 내용을 합니까? 지금 외워요.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하는 계획이라. 아파트 동호수를 정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103동 1703호를 갑에게 분양하겠다 하면은 103동 1703호를 분양받을 자 갑의 주소와 성명을 관식을 정하는 거죠. 두 번째, 1번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합니다. 분양 신청한 분양 설계 결과에 따라서 분양받을 동호수가 결정되면은 그자의 주소, 분양 대상의 주소와 성명도 관리식으로 정하는 거지. 나중에 부동산 할 때 관리 청구를 보면 뭘 할 수 있죠?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받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관리 청구인 거야. 두 번째, 분양 신청한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은 빌라 24평 대지분 1평 맞죠? 분양 신청 갑의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시표하고, 즉 토지를 몇 평 갖고 있는지, 몇 평짜리 몇 개 땅을 몇 개 갖고 있는지,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명시표하고 명시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이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을 관리식으로 정하는 거야. 이 분양 신청 갑의 이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야. 가격 7억
분양 신청 갑이 4억 주고 빌라 사두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한 갑의 종전토지와 가격이 7억이라고 관리처분을 밝히는 거야. 물어볼게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합원의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한 기준일자는 조합 설립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입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입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입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하는 거야. 오후에 좀 제발 인터넷 강의 한번 들으라니까 이런 강의를. 2달 전에 듣고 지금 문제풀이를 바로 들이대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고. 오늘 문제풀이를 듣고 한번 들어보면 정리가 된다니까요. 하면 된다니까. 오래 떠요 좀. 그 다음에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은 아파트 세금 맞죠? 이거는 지금 관리주민금 만들 때는 아직 공사하기 전이니까 이거 건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가격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이라고 하는 거야. 9억.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 다음에 이거 이 노후 불량지구 철거하고 기반시설 새로 확충해서 새 아파트 지어야 되는 게 사업비잖아, 공사비잖아. 관리주민을 만들 때는 공사 전이니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 추산액입니까? 정비, 사업비, 추산액. 그럼 사업비가 어디서 들어갈지 추산되면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도 정할 수 있겠네. 이런 것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관리주민, 제발. 지금 이거 문제풀이 할 때 이거 할 시간이 없다고.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다 설명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전혀 캄캄하니까 다시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 제발 오해 인터넷 강의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보시고, 그래서 33번째 가문 좀 잡으셨죠? 이제 한번 봅시다. 관리주민 1번 분양 설계를 내용한다 맞습니까?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하는 거 맞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물의 추산액을 정하죠.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세 및 관리중개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입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입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나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라. 알면은 쉬운데요. 공부 안 하면 그거 안 보입니다. 관리중개 인가고시가 있은 날인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걸. 보니까 설명 들어보니까 외울 일도 아니고 현장을 이해해야 되죠 보니까 이게 외워진단 말이야. 4번이 답이에요. 4번. 여러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양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한 기준이 언제입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정비, 사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를 정하죠. 설명 듣고 나니까 싹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아빠 잠깐만요. 제가 그걸 외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 저 관리적인 내용을 외운 적이 없습니다. 단 이 상황을 항상 이해를 하고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만들어가는 거지 단순히 외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처럼 저도 이걸 이해 못하고 단순히 외웠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현장을 다 알고 있잖아. 이해를 하니까 제도를 아니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암기는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암기가 돼야 돼요. 네. 34번 내려오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청객 작성 기준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내용은 자 아파트 동호수 결정할 때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뭘 기준으로 하죠? 세 가지가 뭐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지금 이거는 관리청객 작성 기준입니까? 환지 기준입니까? 환지 기준이죠. 위치, 지붕, 면적, 토질, 이용 상황, 환경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죠. 그중 아파트 동호수 결정할 때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틀렸고 2번 지나치게 좁은 토지에 대해서는 증가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감소하게 작성할 수 없다 아니고 있다. 좁은 토지는 증가해요. 넓은 토지는
감수도에게 작성할 수 있죠. 정황권, 가망권 가능하잖아요. 그죠? 3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 누구라고 그랬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실소유자입니까? 투기권입니까? 투기권. 투기권은 입주권 주지 않고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서 쫓아냅니다. 청산하에서는 현금으로 청산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현금 청산 대상이 되죠. 4번. 분양설계 동그라미. 분양설계가 뭐죠? 동호수를 결정하는 거잖아. 관리청계 중에서 동호수를 결정하는 분양설계는 특혜 분양 방지를 위해서 줄것죠? 분양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까? 만료되는 날입니까?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맞죠? 1시대 동그라미, 1명 동그라미, 1시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했거나 1시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이상을 공급합니까?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까? 1주택 공급 원칙이고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하더라도 1주택 이상입니까? 1주택 공급 원칙입니까? 1주택 공급 원칙.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기억했잖아.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제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36번을 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36번 36번을 해드릴까? 38번을 해드릴까? 아무것도 해드리지 말까? 36번이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38번 읽으면 다 돼요 여러분. 36번 같이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적법상 행위와 그 시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또 하필 36번을 하라고 하세요. 어려운데 힘든데요. 그래, 농담입니다. 자, 1번 토지 등의 사용의 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들죠? 보기 드세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관리중개 인가고시 다음에 절차가 뭐죠? 여기 재개발 재건축할 때 관리중개 인가고시에서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 들어가는 거야. 여기 대림동 재개발구이면 노후 불량주 판매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 열악하고 그죠? 여기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관리중개 인가고시에서는 여기에 종전 토지와 건물에 사람이 살면 공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관리중개 인가고시에서는 그 법적 효과로서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과 수익이 허용됩니까? 정지됩니까? 정지돼요. 이 첫 번째 효과라. 그러면은 대림동 재개발구역에 전시에 살고 계시는 분이나 집주인이나 전부 관리중개 인가고시에는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가 돼요. 금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칙인데 두 번째. 그다음에 그럼 사용 수익 할 수 없게 되면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은 유지하라고 해야 됩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관리중개 인가고시가 있을 때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은 사용 수익이 딱 금지가 되고, 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이 돼요. 그럼 전세 계약 남아도 관리중개 인가고시 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준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 해지하면 그냥 이사 가야 됩니까? 보증금 돌려받아야 됩니까? 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등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시행자에게. 시행자 조합이잖아요.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전세 보증금과 임차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조합에서는 집주인에게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야. 구상권 행사할 수 없으면은 압류를 하면 돼요. 이때 압류는 주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 돌려받았죠?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 돌려받아요. 눌러 앉아야 됩니까? 이주해야 됩니까? 이주. 동네가 텅 비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기존 건축물 철거,
그래서 기존구조부 철거는 관리청구 인가 후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다. 단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으면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구조 등의 철거 허가를 받고 관리청구 인가 전 미리 철거하는 것도 가능하죠. 일단 39개 정답은 찾았을 거예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된 시기는 언제죠? 관리청구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그날부터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은 허용됩니까? 정지됩니까? 정지돼. 1번이 답이잖아요.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이죠. 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아까 했는데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 후. 그렇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은 언제 설립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계획이잖아. 뭘 받아야 되죠? 분양신청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분양신청기간이 시작할 때입니까? 종료한 때입니까?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그 분양신청된 현황을 기수로 관리청을 작성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도 사업 절차를 계속 흐름을 잡으면서 하죠. 그죠? 쭉 흐름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문제 풀면서 계속 지금 기회가 되면 절차를 적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흐름을 보라는 거죠.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 언제 철거하죠? 금방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철거. 그렇게 됩니다. 그 38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들입니다. 다.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모르는 거 없을 거예요. 네, 다 읽어보시면 되고. 책장을 넘겨주세요. 41번. 41번 오세요. 4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소유권 이전 고시의 효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드시겠다. 네, 좀 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구나.